오늘 하루도 참 길고 고단하셨지요. 잠자리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는데 낮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만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마음이 쓰이고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하며 이불을 뒤척이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럭저럭 즐겁게 웃고 떠들었는데 집에 돌아와 홀로 남겨지면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피로감이 밀려오곤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람 때문에 피곤하고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내 마음을 다쳐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남들의 기대에 맞춘 조연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옷 한 벌을 고를 때도 내가 편한 것보다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가족의 일이나 나의 상황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도 행여 남들에게 뒤처져 보일까봐 나도 모르게 조금 더 포장하고 애를 쓰며 살아왔습니다. 참 이상하고도 억울한 일입니다. 오롯이 나의 인생인데 정작 내 마음의 편안함보다 타인의 평가가 더 중요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겹겹이 껴입어 온 무거운 갑옷은 결국 내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갑옷을 훌을 벗어 던지고 싶지 않으신가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오직 나로서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시원하게 비워줄 특별한 철학자를 모셨습니다. 바로 19세기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를 세상을 비관적으로만 바라본 염세주의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결코 삶을 포기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불필요한 인간관계와 헛된 기대들을 가장 단호하게 끊어내라고 말했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는 허영심을 버릴 때 비로소 진짜 내 삶이 시작된다고 믿었던 가장 현실적이고 명쾌한 스승이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날카롭지만 시원한 지혜를 빌려보려 합니다. 나를 올가매던 타인의 시선에서 완벽하게 해방되어 내 마음의 고요한 평온을 되찾는 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 짊어지고 온 세상의 소음은 잠시 문 밖에 두시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시간이 끝날 즈음엔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눈 녹듯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비워줄 첫 번째 지혜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대한 무대와도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옷을 고를 때부터 누군가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밥을 먹는 그 사소한 순간들조차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행여나 내 처지가 초라해 보이지는 않을까? 남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뒤처지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형편에 맞지 않는 물건을 무리해서 사기도 하고 마음에 없는 칭찬을 건네며 억지로 웃음을 짓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고단한 모습을 보며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아주 뼈아프지만 정확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머물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좁은 곳이다. 참으로 서늘하면서도 깊게 가슴을 울리는 명언입니다. 우리는 행복의 주도권을 내 마음이 아닌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머릿속에 넘겨주고 살아갑니다. 남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우쭐하여 행복해하고 남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무관심하면 금세 세상이 무너진 듯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의 생각이라는 것은 바람처럼 변덕스럽고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구름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결코 내 인생의 무게를 대신 짊어져 주지 않을 뿐더러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토록 변덕스럽고 얕은 타인의 머릿속에 내 행복의 뿌리를 내리려 하니 우리의 마음이 단 하루도 평안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이라는 것은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더 큰 칭찬을 갈구하게 되고 관심이 줄어들면 불안감에 휩싸여 끝없이 남의 눈치만 살피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나약한 약점을 가리켜 허영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흔히 허영심이라고 하면 비싼 명품을 휘감고 부를 과시하는 가벼운 태도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허영심은 훨씬 더 깊고 보편적인 마음의 병입니다. 남에게 무조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상처받지 않은 척, 다 가진 척, 괜찮은 척 꾸며내는 그 모든 애처로운 노력들이 바로 우리를 병들게 하는 허영심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 정작 가장 중요한 내면의 평화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향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아지기 위해 혹은 남들보다 나아 보이기 위해 우리 자신 본연의 모습 중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인생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는 이 말 참으로 무섭고도 슬픈 진실 아닙니까? 우리는 내면의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나 자신을 알아가는 데 써야 할 귀한 에너지를 남들의 시선이라는 가상의 감옥을 짓는 데 낭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억지로 맺고 유지하는 인연들, 남들에게 흠잡히지 않으려고 무리하게 짊어진 무거운 책임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를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차가운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밤이 되어 홀로 남겨진 방 안에서 문득 밀려오는 지독한 공허함과 외로움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진짜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남들이 원하는 나의 껍데기만 남아 덩그러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들의 눈치를 보는 또 다른 이유는 스스로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긍정하지 못하니 자꾸만 밖으로 시선을 돌려 타인의 입을 통해 내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정확히 꼬집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내리는 평가는 언제나 왜곡되어 있고 때로는 악의적이기까지 하다. 남의 얕은 평가에 내 인생의 가치를 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맞습니다.
타인의 평가는 결코 공정하지도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좁은 시야와 순간의 기분, 그리고 알량한 질투심을 섞어 우리를 마음대로 재단합니다. 어느 날은 한없이 다정하게 웃어주다가도 자신의 이익과 부딪히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 불완전하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입술에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또 얼마나 치열하고 성실하게 삶을 버텨왔는지, 그 진짜 눈부신 모습은 오직 당신 자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며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에게 소속되고 인정을 바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에 지금까지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것은 결코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무사히 살아남기 위해, 가족과 사회 속에서 어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적응해 온 당신의 눈물겨운 생존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길고 피곤했던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잃어버렸던 그 4분의 3의 인생을 이제는 다시 당신의 품으로 온전히 되찾아와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외부를 향해 정처 없이 떠돌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나 자신의 내면으로 거두어들이는 데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에게서 해방되어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원칙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타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위대함은 오직 그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 참으로 명쾌한 해답입니다. 밖에서 끊임없이 인정을 받으려 애쓰고 구걸하지 말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단단하고 풍요로운 내면의 정원을 가꾸라는 뜻입니다. 이 깊은 지혜를 우리의 팍팍한 현실에 당장 적용하기 위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타인에게 내 삶을 설명하거나 변명하려는 습관을 멈추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옷차림이나 당신의 결정에 대해 함부로 참견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 애를 씁니다. 사실은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래. 내 진짜 마음은 그런 게 아니야 라며 끊임없이 나를 방어하느라 소중하고 귀한 감정을 낭비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제는 굳이 설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결제를 받아야 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타인이 당신을 오해한다면 그저 오해하도록 조용히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라며 가벼운 미소로 넘기는 연습을 하십시오. 구구절절 설명하기를 멈추고 입을 다무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책임감 하나가 깨끗하게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둘째, 의무감으로 억지로 유지하던 피곤한 인연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그래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인데, 혹은 나중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지 모르는데 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만나고 나면 기가 빨리고 피곤해지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무가치한 인간관계야말로 감정의 가장 큰 낭비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가치가 없는 사람들과 어울려 내 영혼을 갉아먹느니 차라리 고귀한 고독을 선택하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모임, 즐겁지 않고 남의 뒷담화만 오가는 식사 자리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를 내보십시오.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나쁘게 볼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거절 한 번에 쉽게 흔들리고 떨어져 나갈 인연이라면 애초에 당신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얄팍한 관계일 뿐입니다. 타인에게 억지로 맞추느라 소진했던 그 아까운 시간들을 이제는 오롯이 당신 자신을 푹 쉬게 하고 돌보는데 사용하십시오. 셋째, 타인이라는 관객이 필요 없는 오직 나만의 즐거움을 만드십시오. 우리는 무언가를 즐길 때조차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비싸고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유명한 곳으로 여행을 가서 사진을 남기는 것처럼 누군가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받아야만 내 삶이 가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평온하고 깊은 즐거움은 남들의 시선이 전혀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좋은 나만의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른 아침 베란다에 조용히 앉아 화초의 잎을 정성껏 닦아주는 시간.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좋아하는 옛날 음악을 틀어놓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혹은 오래된 책의 종이 냄새를 맡으며 천천히 책장을 넘기는 고요한 시간. 오직 당신의 감각과 당신의 숨소리만 존재하는 그 평화로운 순간들이 타인의 요란한 칭찬 수백 마디보다 당신의 내면을 훨씬 더 단단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내 삶의 무대에 초대된 관객은 오직 나 자신 단 한 명뿐입니다. 남들이 치는 시끄러운 박수 소리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의 마음속에 차오르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침묵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하루에 온전히 만족하고 평안을 느낀다면 세상 그 누구의 인정도 그 어떤 화려한 평가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완벽하게 해방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자유롭고 당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타인의 무대에서 고군분투하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애써왔지만 정작 가장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내 인생이라는 무대의 중심에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을 세워두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그들의 얕고 비좁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들만의 문제일 뿐입니다. 당신의 진짜 고귀한 가치는 타인의 가벼운 입술이 아니라 오직 당신 스스로의 단단하고 평온한 마음 속에 존재합니다. 이제 당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타인의 시선은 저 창밖의 깊은 어둠 속에 미련 없이 던져버리십시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느라 당신의 소중한 인생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가장 편안하고 온전한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깊은 휴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간섭도 그 어떤 평가도 존재하지 않는 이 고요한 밤. 오직 당신만을 위한 가장 평화롭고 자유로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길고 고단하셨지요. 잠자리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는데 낮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만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마음이 쓰이고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하며 이불을 뒤척이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럭저럭 즐겁게 웃고 떠들었는데 집에 돌아와 홀로 남겨지면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피로감이 밀려오곤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람 때문에 피곤하고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내 마음을 다쳐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남들의 기대에 맞춘 조연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옷 한 벌을 고를 때도 내가 편한 것보다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가족의 일이나 나의 상황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도 행여 남들에게 뒤처져 보일까봐 나도 모르게 조금 더 포장하고 애를 쓰며 살아왔습니다. 참 이상하고도 억울한 일입니다. 오롯이 나의 인생인데 정작 내 마음의 편안함보다 타인의 평가가 더 중요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겹겹이 껴입어 온 무거운 갑옷은 결국 내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갑옷을 훌을 벗어 던지고 싶지 않으신가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오직 나로서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시원하게 비워줄 특별한 철학자를 모셨습니다. 바로 19세기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를 세상을 비관적으로만 바라본 염세주의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결코 삶을 포기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불필요한 인간관계와 헛된 기대들을 가장 단호하게 끊어내라고 말했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는 허영심을 버릴 때 비로소 진짜 내 삶이 시작된다고 믿었던 가장 현실적이고 명쾌한 스승이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날카롭지만 시원한 지혜를 빌려보려 합니다. 나를 올가매던 타인의 시선에서 완벽하게 해방되어 내 마음의 고요한 평온을 되찾는 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 짊어지고 온 세상의 소음은 잠시 문 밖에 두시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시간이 끝날 즈음엔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눈 녹듯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비워줄 첫 번째 지혜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대한 무대와도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옷을 고를 때부터 누군가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밥을 먹는 그 사소한 순간들조차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행여나 내 처지가 초라해 보이지는 않을까. 남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뒤처지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형편에 맞지 않는 물건을 무리해서 사기도 하고 마음에 없는 칭찬을 건네며 억지로 웃음을 짓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고단한 모습을 보며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아주 뼈아프지만 정확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머물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좁은 곳이다. 참으로 서늘하면서도 깊게 가슴을 울리는 명언입니다. 우리는 행복의 주도권을 내 마음이 아닌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머릿속에 넘겨주고 살아갑니다. 남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우쭐하여 행복해하고 남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무관심하면 금세 세상이 무너진 듯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의 생각이라는 것은 바람처럼 변덕스럽고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구름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결코 내 인생의 무게를 대신 짊어져 주지 않을 뿐더러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토록 변덕스럽고 얕은 타인의 머릿속에 내 행복의 뿌리를 내리려 하니 우리의 마음이 단 하루도 평안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이라는 것은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더 큰 칭찬을 갈구하게 되고 관심이 줄어들면 불안감에 휩싸여 끝없이 남의 눈치만 살피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나약한 약점을 가리켜 허영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흔히 허영심이라고 하면 비싼 명품을 휘감고 부를 과시하는 가벼운 태도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허영심은 훨씬 더 깊고 보편적인 마음의 병입니다. 남에게 무조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상처받지 않은 척, 다 가진 척, 괜찮은 척 꾸며내는 그 모든 애처로운 노력들이 바로 우리를 병들게 하는 허영심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 정작 가장 중요한 내면의 평화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향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아지기 위해 혹은 남들보다 나아 보이기 위해 우리 자신 본연의 모습 중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인생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는 이 말 참으로 무섭고도 슬픈 진실 아닙니까? 우리는 내면의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나 자신을 알아가는 데 써야 할 귀한 에너지를 남들의 시선이라는 가상의 감옥을 짓는 데 낭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억지로 맺고 유지하는 인연들, 남들에게 흠잡히지 않으려고 무리하게 짊어진 무거운 책임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를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차가운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밤이 되어 홀로 남겨진 방 안에서 문득 밀려오는 지독한 공허함과 외로움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진짜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남들이 원하는 나의 껍데기만 남아 덩그러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들의 눈치를 보는 또 다른 이유는 스스로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긍정하지 못하니 자꾸만 밖으로 시선을 돌려 타인의 입을 통해
내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정확히 꼬집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내리는 평가는 언제나 왜곡되어 있고 때로는 악의적이기까지 하다. 남의 얕은 평가에 내 인생의 가치를 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맞습니다. 타인의 평가는 결코 공정하지도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좁은 시야와 순간의 기분, 그리고 알량한 질투심을 섞어 우리를 마음대로 재단합니다. 어느 날은 한없이 다정하게 웃어주다가도 자신의 이익과 부딪히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 불완전하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입술에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또 얼마나 치열하고 성실하게 삶을 버텨왔는지, 그 진짜 눈부신 모습은 오직 당신 자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며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에게 소속되고 인정을 바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에 지금까지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것은 결코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무사히 살아남기 위해, 가족과 사회 속에서 어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적응해 온 당신의 눈물겨운 생존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길고 피곤했던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잃어버렸던 그 4분의 3의 인생을 이제는 다시 당신의 품으로 온전히 되찾아와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외부를 향해 정처 없이 떠돌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나 자신의 내면으로 거두어들이는 데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에게서 해방되어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원칙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타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위대함은 오직 그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 참으로 명쾌한 해답입니다. 밖에서 끊임없이 인정을 받으려 애쓰고 구걸하지 말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단단하고 풍요로운 내면의 정원을 가꾸라는 뜻입니다. 이 깊은 지혜를 우리의 팍팍한 현실에 당장 적용하기 위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타인에게 내 삶을 설명하거나 변명하려는 습관을 멈추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옷차림이나 당신의 결정에 대해 함부로 참견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 애를 씁니다. 사실은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래. 내 진짜 마음은 그런 게 아니야라며 끊임없이 나를 방어하느라 소중하고 귀한 감정을 낭비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제는 굳이 설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결제를 받아야 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타인이 당신을 오해한다면 그저 오해하도록 조용히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라며 가벼운 미소로 넘기는 연습을 하십시오. 구구절절 설명하기를 멈추고 입을 다무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책임감 하나가 깨끗하게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둘째,
의무감으로 억지로 유지하던 피곤한 인연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그래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인데, 혹은 나중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지 모르는데 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만나고 나면 기가 빨리고 피곤해지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무가치한 인간관계야말로 감정의 가장 큰 낭비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가치가 없는 사람들과 어울려 내 영혼을 갉아먹느니 차라리 고귀한 고독을 선택하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모임, 즐겁지 않고 남의 뒷담화만 오가는 식사 자리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를 내보십시오.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나쁘게 볼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거절 한 번에 쉽게 흔들리고 떨어져 나갈 인연이라면 애초에 당신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얄팍한 관계일 뿐입니다. 타인에게 억지로 맞추느라 소진했던 그 아까운 시간들을 이제는 오롯이 당신 자신을 푹 쉬게 하고 돌보는데 사용하십시오. 셋째, 타인이라는 관객이 필요 없는 오직 나만의 즐거움을 만드십시오. 우리는 무언가를 즐길 때조차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비싸고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유명한 곳으로 여행을 가서 사진을 남기는 것처럼 누군가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받아야만 내 삶이 가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평온하고 깊은 즐거움은 남들의 시선이 전혀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좋은 나만의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른 아침 베란다에 조용히 앉아 화초의 잎을 정성껏 닦아주는 시간.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좋아하는 옛날 음악을 틀어놓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혹은 오래된 책의 종이 냄새를 맡으며 천천히 책장을 넘기는 고요한 시간. 오직 당신의 감각과 당신의 숨소리만 존재하는 그 평화로운 순간들이 타인의 요란한 칭찬 수백 마디보다 당신의 내면을 훨씬 더 단단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내 삶의 무대에 초대된 관객은 오직 나 자신 단 한 명뿐입니다. 남들이 치는 시끄러운 박수 소리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의 마음속에 차오르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침묵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하루에 온전히 만족하고 평안을 느낀다면 세상 그 누구의 인정도 그 어떤 화려한 평가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완벽하게 해방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자유롭고 당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타인의 무대에서 고군분투하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애써왔지만 정작 가장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내 인생이라는 무대의 중심에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을 세워두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그들의 얕고 비좁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들만의 문제일 뿐입니다. 당신의 진짜 고귀한 가치는 타인의 가벼운 입술이 아니라 오직 당신 스스로의 단단하고
평온한 마음 속에 존재합니다. 이제 당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타인의 시선은 저 창밖의 깊은 어둠 속에 미련 없이 던져버리십시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느라 당신의 소중한 인생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가장 편안하고 온전한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깊은 휴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간섭도 그 어떤 평가도 존재하지 않는 이 고요한 밤. 오직 당신만을 위한 가장 평화롭고 자유로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타인에게서 완벽하게 해방된 당신의 가벼워진 마음을 안고 이제 편안히 아주 깊게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